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2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신문 쭉 훑어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온통 도배가 된 것은 보수지, 진보지 가리지 않고 윤석열, 한동훈 갈등, 충돌 양상, 거제 만찬을 계기로 오히려 갈등의 폭이 더 넓어지는,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또 그 논란의 핵심에 중간에 김건희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이게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상당한 고민인데, 이 와중에 이재명은 지금 탄핵 정국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정국을 조성하고 있죠. 이게 간단치 않은 난제들이 앞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잠시 후에 다시 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다른 기사들 먼저 주요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6일이면은, 10월 16일이면은, 지난번 총선 때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했죠. 그런데 서울의 민심이 과연 변했는지, 이재명 리스크, 문재인 사법비기, 조국, 여기에 대한 안 좋은 민심들이 있는 반면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리스크, 윤한 갈등 이런 것도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서울 민심이 변했는지 짐작하기 어려운데, 일단 어느 정도 윤곽이 16일 날, 10월 16일 날 드러날 것 같습니다. 바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이 후보 등록일인데 오늘 내일, 어제 12년 만에 보수 후보가 단일화됐습니다. 자, 동아일보 6면 기사입니다. 서울 교육감 12년 만에 보수 단일화. 보수 후보 3명 중에서 조전혁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또 진보 진영에서도 정건식 단일 후보를 발표를 했는데, 보수 진보 단일화에 불참한 후보들이 많아서 최대 8명의 후보가 등록할 수 있다. 역대 최다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전망 기사입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위기도 상당히 심각하죠. 얼마 전에 문재인의 평산마을로 민주당의 전 대통령 탄압대책위원회 무슨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국회의원 민주당이 10명이 쭉 평산마을로 갔죠. 거기서 문재인이 첫 일성, 뇌물죄에 대한 첫 일성, 국민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진지한 어떤 사실관계 규명을 요구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검찰 탓을 했던 그 문재인. 근데 그날 또 다른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던 걸로 중앙일보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중앙일보 신명 기사입니다. 문재인, 딸에게 준 건 생활비 아닌 빌라 임대료다. 검찰이 부녀 경제 공동체 이렇게 논리를 내세우자 반박을 하나라고 한 말인데, 대통령 되기 전에 4년간 집세를 낸 것이다. 딸에게. 태국 이주도 도와준 거 없다. 지금 빤히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딸 문다혜에게 준 건 생활비가 아닌 임대료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민주당의 이런 모임이, 이런 기구가 하나 만들어놨죠.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친명 김영진. 10명이 그때 23일 날 쭉 몰려가서 1시간가량 이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딱 테이블 앞에 놓고 양쪽이 문재인 중심에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쫙 무슨 국정과제 회의 하듯이 대책회의를 1시간 동안 했는데, 그 자리에서 문재인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말을 먼저 했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러더니 나에게까지 이러는데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나.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했죠. 국민에게 죄짓자는 국민에게 검찰 볼 일이 없습니다. 죄짓자는 국민들은.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이
그 대책위원회라고 이제 온 사람한테 자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방어 논리를 펴면 돼. 나를 보호하는 논리는 이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뭐라고 했냐면은 검찰이 내가 딸 다혜에게 준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건 내가 전 사위 소유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에 머물 당시 2012년부터 2016년 동안 거기 머물렀습니다. 딸 내외에게 줬던 임대료다.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직전 세입자와 똑같은 액수를 냈다. 임대료만으로 생활이 가능한가요? 세가족 생활이 가능할까요? 임대료 그 빌라, 조그만 빌라 그 임대 받아가지고 임대료로. 어쨌든, 검찰은 지금 문 전 대통령이 문다혜 씨에게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원했다면서 부녀를 경제 공동체로 간주하고 있죠. 이제 생활비를 줬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다. 쭉 주고 있다가 2018년에 문다혜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이상직이 대신 돈을 줬기 때문에 그걸 끊었다. 그래서 이제 경제 공동체 개념인데, 생활비 지원이 중단됐고 태국에서 전사위 서모 씨, 서창호 씨가 타이스타셋에게서 받은 2년간 급여 체류비 2억 2,300만 원은 문재인이 부담을 덜었다. 그래서 뇌물이다. 이게 이제 검찰의 이 주장이죠. 자, 그런데 그게 이 생활비를 준 게 아니고 임대료를 썼다. 콩으로 쓰나 매주로 쓰나. 자, 그리고 문재인이 임대료라고 주장하는 돈은 그동안 세간에 알려진 김정숙 2020년 지인을 통해 문다혜에게 건넨 5천만 원, 또 2022년에도 또 보자기에 싸서 건넸다고 하죠. 그리고 2022년 문재인은 운명 출판사가 문다혜에게 보낸 인쇄 마케팅비 및 대여금 2억 5천만 원과는 별개다. 그럼 이걸 왜 줬습니까? 어쨌든 그때 이게 이제 생활비 아닌 빌라 임대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날짜도 안 맞습니다. 구기동 빌라에 머물 때는 2012년이고 12년부터 2016년까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문재인이 2016년까지 머물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 되고 하면서 또 옮겼죠. 그 되기 전에도 옮겼다가 대통령 되고 나서 청와대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태국으로 이주한 건 2018년입니다. 그럼 2년 동안은 그러면은 그 평창동 구기동 빌라에 살지도 않으면서 임대료를 줬다는 말인가? 앞뒤가 지금 맞지가 않죠.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물고 늘어졌는데 역대 대통령도 자녀 문제로 고민이 크지 않았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 후에 아들, 딸을 해외에 거주하도록 한 것은 그런 고민 때문이다.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은 그때 아마 다니던 직장에서 해외 근무로 발령이 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또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혜가, 문재인의 말입니다. 다혜가 태국에 이주할 때도 그런 측면이 없진 않았지만 자녀들도 자기의 삶이란 게 있지 않느냐. 다혜가 이주를 결정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제가 도와준 건 없다. 현직 대통령 딸이 태국으로 이주하면 국민들이 다 이해할 텐데 그걸 무슨 뭐 정확히 이유를 밝히지 않고 또 이렇게 얼버무리는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제가 도와준 건 없다. 그러면 검찰이 이 청와대 임종석, 뭐 조국, 또 백운우, 조현옥, 뭐 경호처장, 장관, 중기부 장관, 차관 다 소환했을 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묵비권을.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면 말을 해야죠. 그런데 서로 앞뒤가 말이 안 맞을까 봐 묵비권을 행사를 한 거죠. 문재인 지금 소환돼서 또 문재인도 묵비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반박을 당할지 그 부분도 이제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그 모임에 참석했던 대책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는 중앙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시간 동안 어두운 표정으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토로했는데 그분이 그 정도 말할 정도라면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것이다. 화가 나 있는 건 국민이죠. 그 대책회의 한다고 찾아간 그 의원들도 또 심기를 이렇게 보살피면서 그런 말들을 지금 언론에 전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이 사건도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거죠. 뭐냐면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입니다. 돈봉투 사건. 문재인 정부 때 여당 안에서 일어난 돈봉투 사건인데, 이 뭐 돈봉투 300만 원씩 받은 사람 뭐 20명, 21명 전부 다 이름이 많이 나왔죠. 방송을 통해서도 나오고 많이 나와 있는데, 법원의 이 판결문에 돈 받은 의원 11명 딱 적시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냥 다른데 언론에 보도되는 거하고 좀 다르죠. 판결문에 딱 적시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 아주 강도 높은 수사는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죠. 자, 동아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판결문에 참석자 11명 이름 적시, 1심이 4명 유죄 선고를 하고 7명의 실명을 밝혔다. 그래서 검찰 출석 불응의원 강제 수사 검토. 얼마 전에 들었다시피 지금 이 중에서 다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6명이 있는데, 이 6명이 검찰이 서너 번 출석하라고 요구해도 그냥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답변도 안 하고 국회 때문에 바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묵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걸 다른 일반 국민 같으면은 강제 구인을 하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뺏지라고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믿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래도 검찰은 이 규정대로 뭐 국회에서 부결시키든 말든 그거는 국회 정치권의 일이고, 이렇게 서너 차례 불응을 하고 있으면 추석 연휴 끝나고 나온다. 무슨 총선 끝나고 나온다. 이러다가 지금도 완전히 묵살을 하고 있는데, 뭔가 국민에게 이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강제 구인에 나서야 됩니다. 국회에서 방탄을 해서 거기에서 무산된 대로 국민이 판단을 하겠죠. 일단 윤관석입니다. 윤관석 등의 판결문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1명이 실명이 적시가 됐는데, 이 송영길 그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죠. 그 방에 모였던 사람들만 11명입니다. 11명, 그 11명 이름입니다.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윤관석이 이제 국회의원회관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10명에게 줬죠. 그건 아직 이름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이 11명의 이름은 지금 허종식, 이승만, 임종성 다 유죄를 선고받았죠. 그리고 윤관석까지 이제 4명이고, 나머지 참석자 누구냐? 민주당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가 현역 의원입니다. 지금 출석 통보 받고 안 오는 사람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또 한 명은 조국당의 황운하. 다 돈봉투 쭉 앉아가지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검사까지 지낸 사람도 있고, 경찰청장, 울산 경찰청장 지낸 사람도 있고, 언론인 출신도 있고, 이 사람들이 쭉 테이블에 앉아서 윤관석이 이렇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하나씩 돌려주는 거를 이렇게 넙죽넙죽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항우나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국당의 항우나. 재판부는 윤관석과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이 모임에서 돈봉투가 전달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법조계에서는 해당 모임에서 돈봉투가 전달된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만큼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히 검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검토만 하지 말고 빨리 해서 법 집행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신문의, 오늘뿐이 아니고 최근에 이 모든 언론의 주요 기사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온통 윤석열 한동훈 갈등입니다. 심각한 지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제 용산의 빈손해동으로 표현되는 그 만찬이 또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일단 제가 조중동의 관련 기사 제목만 쭉 말씀드려도 또 사설까지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사태가 어떤지 좀 가늠이 됩니다.
중앙일보 톡기사는 성과 내도 모자란데 빈손 만찬, 윤한 감정 골만 더 깊어졌다. 한동훈 쪽은 만찬 미리가 독대 시도를 했었다. 용산 쪽은 대통령이 대합판 깔아줬는데 왜 말도 못했느냐. 동아일보 톱은 윤석열은 구중궁궐에 있다. 친한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동훈은 쏙 좁고 교활하다. 조선일보 사설은 단체 식사 모임 된 윤한 만남 지금 그렇게 한가한가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만찬 뒤에 갈등이 더 깊어진 당정 한동훈 만찬 성과 저녁 먹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스스로 비아냥을 하는 의료 김여사 관련 독대 수용하라 또 압박을 했고 대통령실은 요청하는 방식, 시점을 납득하지 못하겠다. 그 여권에서는 윤한 감정싸움에 국민이 불안하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독대 재요청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언론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공개를 했죠.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왜 언론에 공개하느냐 또 불쾌하다. 여권 이대로 가면 공멸 위기감, 전부 공멸 위기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상황 놓고도 양측 말이 엇갈리고 있다. 용산에서는 독대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윤한 갈등 재점하에 여권 긴장, 초긴장 상황이 돼야죠. 그리고 이 갈등의 중심에는 김건희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신문들 제목, 조중동을 놓고 신문들 제목을 쭉 보여드려도 심각성이 느껴집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 김여사 문제에 갇혀버린 여권, 명품백 딜레마, 검찰, 김여사 최재형 모두 불기소 방침, 윤한 충돌 핵심 내관된 김여사 이슈, 특검법 재표결 때는 여당 이탈표 여부까지 촉각, 야당 법사위 국감 정인의 김여사 모친 채택. 대선 전부터 김건희는 약한 골이다. 이렇게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 그리고 좌파 진영 전체에서 파악을 했죠. 그래서 7시간 통화 녹취록 무슨 뭐 줄리, 허위 학력, 허위 경력 무차별 공격을 했습니다. 마녀 사냥이었는데 그 마녀 사냥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모든 것을 가지고 김건희 공격. 왜 그러느냐? 대선 전에는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였고 총선 전에는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였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차별적인 마녀 사냥인데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죠. 그런데 다만 김건희 여사 쪽에서 먹잇감을 투척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이 통화를 하고 한동훈에게 뭐 문자 뭐 읽고 씹었다 이런 논란, 진중권과도 통화하고 여기 또 좌파 거기에 또 놓은 함정에 걸리고 그 디올 파우치 최근에는 공천 개입 논란 이것도 개입이다 아니다 논란을 일으키는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딱 선을 그어서 이 문자 메시지도 뭐 보내지도 않고 만약에 그런 거 오면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했으면 논란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뻔히 본인이 이 덫에 걸려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본인에 대한 불기소를 결정을 했다고 바로 그 다음날 공개 활동을 또 시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비거리를 계속 던져주는 그런 상황인데 더 이상 김건희 리스크가 국정 운영의 블랙홀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앞으로가 더 문제죠.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이제부터 탄핵 전공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김건희를 고리로 삼을 태세입니다. 도화선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탄핵의 도화선으로 김건희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화선을 과감히 잘라버려야죠. 잘라버려야 됩니다.
자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이죠. 모든 언론이 당분간 언론이나 좌파가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방어를 하고 용산도 여기서는 저는 나서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방어를 해서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도화선을 잘라버리는 방법은 활동 중단을 선언을 하는 겁니다. 다시 그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나온다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모든 공적 활동은 중단을 한다 정도 선언은 있어야지 지금 국민 여론이 동정론으로라도 좀 흐를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목요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